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집의 중심점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중심점이라든지 앞에서 배웠는 행운의 숫자라고 집안 내부에 있는 부자 되는 풍수 인테리어 다 결부지어갖고 나타날 수 있는 음양오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는 집의 중심점 구하는 것은 풍수에서 특히 이 양택 쪽에서는 가운데 어떤 교차점이 만나는 집의 중심점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집이 뭐 좀 들어갔다든지 또는 튀어나왔다든지 그래갖고 집의 중심점 구하는 방법을 나침판을 놓고 몇 가지 방법으로 집이 튀어나왔을 때라든지 또는 들어갔을 때 그리고 중심점을 어떻게 구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시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정 안 되시면 그냥 A4 용지 같은데 집 구조를 잘 그리셔갖고 그걸 두꺼운 종이에 옮기시든지 라고 가위로 오리셔갖고 무게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아니면 대각선 꼭지점을 잘 맞추셔갖고 가운데 만나는 교차점에 중심점이 설정되니까 그 중심점을 찾으셔갖고 집에서 중심점에 나침판을 놓고 방위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방위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음양오행이라고 과연 음양오행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음양오행들은 구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마 목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첫째는 음양의 성질, 그리고 두 번째는 오행로, 그리고 세 번째는 풍수지리 또는 선조들의 어떤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음양오행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래갖고 이 음양오행들이 현재도 많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뭐 한의학에서도 많이 쓰인다든지 그리고 우리 풍수지리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풍수를 뭐 실용학문이라고 또는 경험과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음양오행하고 현재하고 또 많이 결부지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산 사람의 공간이 양택 쪽하고 죽은 사람을 쓰고 있는 음택이라는 공간하고 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음양오행 공부는 조금 천천히 또 자세하게 그리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훨씬 더 좋은 그런 자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양오행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방법들은 어떤지 살펴보기에 앞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양오행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한번 접근하는데요. 오늘은 주차장 모형을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구획되어 있는 자리에 과연 어디에 주차하면 어떤 성격이라든지 또는 주차가 어떤 자리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시면 주차장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입구는 동남쪽으로 진입을 하셔갖고요. 주차구역은 뭐 1번서부터 17번까지 이렇게 많이 구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구획되어 있는 중에 또 단위로 묶어갖고요. A에서부터 F번까지 이렇게 6개로 묶어놨는데 본인은 어디에 주차하실 건지 그리고 출구는 나오는 쪽은 서남 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하시는 것도 늘 하시는 것처럼 여러 군데 주차할 수 있는 게 공간이 있고 주차는 본인이 한번 딱 정하시면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마음에 드시는 곳에 주차하신다고 생각하시고 A부터 F번까지 한번 골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 A번에 주차하신 분들은 입구로부터 이렇게 좀 가까운 데 주차하신 분들은 아주 가깝게는 성격이 좀 급한 사람들이 그래갖고 자리가 비어 있으면 13번이나 14번을 주차하시고요. 그 다음에 13번하고 14번이 자리가 차면 1번으로 넘어가는 그 정도로 성격이 좀 급한 사람들이 A번에 주차를 많이 한다는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이 주로 오로지 주차하는데 목적을 좀 많이 두는 사람들이 A번에 주차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번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립된 그런 느낌이 받는 동북 쪽에 구석진 자리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 번호로는 11번, 12번입니다. 그리고 B번에 주차하신 분들은 좀 안쪽으로 있어갖고 좀 고립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앞을 비웠다는 혹은 남을 좀 배려할 수도 있는 그런 기운들이 있는 사람들이 일단
B번에 주차를 하십니다. 그리고 B번에 주차하신 분들은 컴퓨터 관계되는 거라든지 또는 이런 자동차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B번에 주차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오면서 2번, 3번, 4번, 15번까지 이렇게 중앙 가운데 C번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기 주장이 강하다든지 또는 자기 표현이 강한 사람들이 C번 중심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가운데다 이렇게 주차를 하지 않으면 이 넓은 주차장에서도 주차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C번 자리에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번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주장이 강한 이런 사람들이 C번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뒤쪽에 6번하고 7번 이런 뒤로 있는 D번 자리에 주차하는 사람들이요. 주로 앞자리를 많이 비워놓고 본인도 나갈 수 있는 출구에서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D번에 주차하는 사람들은요. 남한테 어떤 배려심도 있고 주위로부터 또는 주위를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D번에 이렇게 주차를 한답니다. 그래갖고 이 D번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아주 세세한 이런 일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이 D번에 주차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있는 출구 쪽에 있는 16번, 17번, 5번 이렇게 2번에 주차하는 사람들은요. 가운데보다는 출구 쪽에 가까운 이렇게 주차를 하는 2번에 있는 사람들은 남의 의견을 들으면 바로 결정해버리는 그 결단력이 좀 빠른 사람들이 2번에다 주차를 하고요. 2번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주로 또 나타나는 것들이 성격이 좀 예민한 사람들이 2번에 주차를 한답니다.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뭐 격리직이 어떤 그런 사람이나 법률 관계 일을 하는 사람들이 2번에 주차를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가운데 뒤쪽 F번에 주차하는 사람들, 8번, 9번, 10번 이렇게 주차하는 사람들은 주로 안전을 위해서 또는 자동차의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넓은 주차장에서도 C번 다음으로 F번에 주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F번 이 세 자리 말고는 주차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F번에 주차를 한답니다. 하고 F번에 8번, 9번, 10번에 주차한 사람은요, 주차하고 나가면서도 다시 한번 뒤돌아갖고 내 차가 잘 있나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런 자기 차를 보호하는 성능이 강한 사람들이 F번에 주차를 한답니다. 이렇게 각자의 어떤 위치라든지 동서남북으로 봐갖고 이 방위에 따라서 나타난 기후라든지 기운이라든지 또는 주변 환경들하고 결부져갖고 나타나는 기운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 음양오행의 어떤 기운 내지는 발현되는 것을 잘 아시면 실생활 하시는데도 많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다른 주변 활동하고도 아주 조화롭게 잘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음양오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오행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국이라든지 또는 태극이라는 데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한문으로 써 있는데 소리로는 회남자라고 있습니다. 회남자. 마치 사람 이름 같은데 이 회남자라는 건 중국 고전에 뭐 백과사전 같은 그런 책인데 이 백과사전 책에 사방상하 위지 우 그래갖고 우라는 거는 사방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이야기하고 위아래로 그러니까 어떤 입체적인 공간을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라는 왕고래금 위주 이렇게 표현을 해왔고요. 이 주라는 거는 어떤 시간 관계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는 그런 걸 표시해갖고 밑에 보시면은 우라고 동서남북 그 다음에 상을 해갖고 이 입체 공간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주라는 거는 고래 왕래 고금 왕래 그래갖고 어떤 시간적인 걸 표현하고 있어갖고 벌써 옛날부터도 이 우주라는 거는 입체적이고 어떤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아마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공간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이 벌써 우주에 대한 공간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뭐 이미지 그림은 뭐 중국 영화라든지 아니면 중국 고전, 뭐 흔하게는 우리나라 옛 고전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고, 뭐 태극 모양하고도 닮았다는 태극을 이미지한 그림이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꼭대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이렇게 태어난다는, 그래갖고 한문 표현으로 뭐 음극즉 양생 이런 말로 쓰고 있는데요. 음이 꼭대기에 달하면 양이 태어난다. 그래갖고 음극즉 양생 이런 말로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음이 정점에 달하면 양이 태어난다는 뜻으로 음극즉 양생. 그러면 이제 이 검은 부분이 음을 표시하고 있는 거니까 검은 부분 이 음이 표시하고 있는 것에 양이 시생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시하는 부분이고요. 그래갖고 음극즉 양생. 반대로 이야기하면 양이 꽉 차는, 양이 극에 달하니까 양의 극에 달한 부분에 음으로 음이 태어난다는 표시하고, 그러면 음이 극에 달하면 여기도 양이 극에 달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극즉 음생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음이 극에 달한다는 거는 뭐 부모님이라든지 또는 뭐 조상님이 돌아가시면 많이 슬프게 되는데요. 그래갖고 음이 극에 달하면 나중에 뭐 한 3일 정도나 5일 정도 울게 되면 나중에는 헛웃음이 이렇게 난다고들 얘기하는 게 어떤 신체적인 리듬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음극즉 양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양극즉 음생. 그러면 양이 극에 달하게 되면 아주 기쁜 일, 뭐 예를 들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든지 이렇게 양이 극에 달하는 좋은 일이 극에 달하게 되면 뭐 눈물이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양극즉 음생으로 표현하는 뭐 생체적인 리듬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태극에 관련되는 걸로 우리 뭐 중국에서 들어왔는 유교 문화를 보게 되면요, 주로 제사라는 걸 많이 지내게 되는데,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주로 돌아가시기 전날, 뭐 혹자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모습을 기리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사를 지낸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제사 지내는 시간은 주로 준비할 때는 이렇게 밤 한 11시쯤 밤 11시쯤 준비를 하셔갖고, 실제 제를 지내는 시간은 한 12시쯤, 음이 극에 달한 여기가 12시면 지내는 준비 시간은 이렇게 11시쯤 준비를 하면 실제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이렇게 12시쯤 지내게 되니까, 지금 밑에 표현대로 얘기하면 음이 극에 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양이 처음 이렇게 태어나는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 돌아가시기 전날 제사를 지내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돌아가신 날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날인데도 시간상으로는 아무 때나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양의 기운, 처음 희생하는 그런 아주 고귀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 선조들은 음이 극에 달하는 이때 양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이 시점을 위해서 나를 추모하라 그런 뜻으로 아마 전날 제를 지내도록 이렇게 당부를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음극즉 양생. 그러니까 또 혹자들은 잊어버릴까봐 전날 지내는 걸로 그나마도 기억할 수 있도록 잘 했는데, 그게 현대 넘어오다 보니까 또 잘못 와전이 돼갖고요. 이렇게 11시쯤 준비를 해갖고 12시쯤 제를 지내게 되니까 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런 밑에 후손들은 다시 제를 지내고 나면 집에 돌아갈 시간이 너무 늦게 되니까, 그러면 이 제사 시간을 좀 이렇게 앞쪽으로 초저녁으로 이렇게 당겨서 지내자고 그런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은데, 혹 제 지내는 시간을 이렇게 9시나 이렇게 초저녁에 지내게 되면요, 전날 지내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고,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제를 지낼 때는 돌아가신 날 이렇게 초저녁에 지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굳이 늦게까지 제를 지내지 않고 좀 일찍 지내야 되는 그런 집들은 돌아가신 날 지내도록 한 게
60년대 박정희 정권이 들었을 때 만들었다는 가정의례 준칙의 기본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 제를 지내는 집들은 제 시간에 지낼 수가 없으면 전날 초저녁에 지내시면 안 되고 돌아가신 날 초저녁에 지내시면 올바른 제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음양오행에 따라서 행하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지내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